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활동지원팀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1차 지원사업 사업 설명회 및 신청 안내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업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1차 지원사업은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 및 자원봉사의 가치 증진을 위한 지원의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4월부터 9월까지로 약 6개월간 운영되며 한 개 사업당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이번 1차 지원 사업은 경기도 등록 비영리 민간단체이거나 경기도 31개 시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봉사단체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은 뒤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지원 사업은 더 나은 미래와 변화를 이끄는 경기도 자원봉사라는 주제로 사회보듬, 사회안전, 생명사랑, 재능나눔, 자율 주제의 5가지 분야로 진행이 됩니다. 첫째, 사회보듬 분야는 밑반찬 나눔, 정리수납 등 취약계층 지원 자원봉사, 장애인, 탈북자, 다문화인 차별 없는 사회조성 자원봉사 등을 계획하고 있는 단체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둘째, 사회안전은 안전사고 예방활동, 재난안전교육 등 안전한 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계획하시는 단체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셋째, 생명사랑 분야는 기후위기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자원봉사 등을 계획하신 단체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넷째, 재능나눔 분야는 문화, 예술, 교육, 기술, 다양한 분야의 재능을 활용하여 소외계층 및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계획하시는 단체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섯째, 자율주제 공모 분야는 위의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주제에 가능하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봉사, 시민성 및 인권회복을 위한 자원봉사 등 다양한 주제의 자원봉사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단체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공고 중 사업 유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의 지원 조건은 회원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로 사업비 자부담 비율 2% 이상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지원 사업은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공모사업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되며 단체의 적격성, 사업 내용, 예산 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가 진행됩니다. 특히 사업 내용 중 어떻게 기획하고 실행하는지, 사업이 어떤 결과를 내고 어떻게 확산시킬 것인지, 자원봉사자들이 어떻게 참여하고 협력을 받는지, 사업이 현장에 어떤 변화와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심의하니 내용 작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정 결과는 3월 20일 13시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신청서는 이메일로 제출하셔야 하며 지역별로 해당 접수처가 상이하오니 각 해당 지역 접수처를 확인하시고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접수는 2월 6일부터 2월 13일까지 8일간 진행됩니다. 협력센터 접수 지역은 각 해당 지역 시군 자원봉사센터 이메일로 접수하시고 성남, 화성 2개 지역은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 지역 접수처 이메일 주소는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공고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제출 시 제목과 첨부 파일에는 다음의 예시와 같이 단체명이 반드시 표기되어야 하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1차 지원사업의 추진 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며 접수기간 및 사업 운영기간, 최종 정산보고서 제출일은 반드시 준수하셔야 합니다. 지원사업은 공고, 접수, 선정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단체가 선정, 발표됩니다. 선정된 단체는 교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보조금이 교부되는 4월부터 9월까지 활동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단체는 9월 27일까지 모든 활동을 종료하고 최종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한 최종 결과 보고서를 심의위원회의 심사로 최종 평가 과정을 거치게 되며 결과 안내를 통해 지원 사업은 완료됩니다. 다음은 지원 자격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2023년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지원 사업에 지원하실 수 있는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경기도 내 시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봉사단체인 경우입니다. 단, 공고기간 이후에 등록된 단체는 지원 불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경기도에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여야 합니다. 경기도지사 발행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 필수이며 비영리 민간단체 목록은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지원사업 공고 첨부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통 자격으로는 단체 회원이 10인 이상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등록된 단체명과 신청하는 단체명이 정확하게 일치되어야 합니다. 한 글자라도 다를 경우엔 다른 단체로 확인되며 신청이 누락될 수 있으니 필히 단체명에 유의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영리 민간단체로 지원을 하실 경우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제출하셔야 하며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에 등록된 대표자, 단체명으로 신청서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등록증 하단의 발급자가 경기도지사인지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영리 법인으로 세무서에서 발급된 고유 번호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비영리 법인 설립 허가증을 가지고 계신 경우는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원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지원 불가한 단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단체는 지원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시군 자원봉사센터 등록이 확인되지 않는 단체. 둘째, 전년도 지원사업 평가 결과 미흡 또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평가 결과 부적격 단체. 셋째,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지원 사업에 5년 연속 선정된 단체. 넷째, 중앙부처 도시, 군, 도 산하기관, 시군 자원봉사센터에서 동일 또는 유사 성격의 사업을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 예정인 단체는 지원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다른 법률에 의해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 대한적십자, 새마을회, 바르게 살기 운동, 한국자유총연맹, 주민자치회 등은 지원이 불가능하오니 이 점 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 지원 가능 여부는 도센터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일곱째, 회원 10인 이하 단체. 여덟째, 자부담 비율이 보조금 신청액의 2% 이하 단체. 아홉째, 등록된 단체명과 대표명이 신청서와 다른 단체. 10번째, 공고기간 이후 단체 등록된 단체 등은 지원이 불가능하오니 이 점 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도전 지원사업 달라지는 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회는 작년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던 교육에서 올해 현장에서 단체와 대면하여 좀 더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고자 대면 사업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대면 사업 설명회에 참석하시는 단체는 선정 심사 시 가산점을 부여해드립니다. 2022년 3년 연속 지원 단체는 신청 불가하던 기준에서 5년 연속 지원 단체로 신청 자격을 완화하였습니다. 공모 분야는 3개 분야에서 5개 분야로 확장하여 보다 많은 단체가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보조금도 더 많은 활동을 진행하시는데 어려움 없으시도록 2022년 500만 원 지원금에서 올해 600만 원으로 지원 금액을 확대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매우 우수 단체는 지원금 1,000만 원과 올해 새롭게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표창을 수여할 계획으로 매우 우수 단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장하였습니다. 단체들이 어려움을 느끼시던 서류 작성 부분도 서류 및 양식을 간소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신청서 작성법 및 접수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제출 서류는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자원봉사단체 현황,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4가지의 서류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제출처가 다르니 반드시 공고문을 참조하여 정확한 제출처를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서류 제출 시 이메일 제목을 단체명 도전 자원봉사 1차 지원사업 신청으로 기입하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명을 꼭 표기하셔야 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복 신청은 불가하며 단체명 표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체명이 다르더라도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같은 단체로 간주되어 한 개의 신청만 인정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체명은 반드시 등록된 단체명을 기입해야 합니다. 단체 자격 확인 시 신청된 단체명으로 진행되며 임의 변경 또는 줄임말 사용 시 미등록 단체로 분류되어 접수 누락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조금의 2%의 자부담은 필히 편성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한 보조금이 600만 원일 경우 600만 원의 2%인 12만 원의 자부담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개인정보 동의서는 단체 회원 10인 이상의 서명이 필수입니다. 봉사단체의 회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 단체 회원의 30명 이상의 서명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인건비를 예산에 편성하셨다면 반드시 전체 회원의 서명을 받으셔야 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공모 지원에 도전 1차 지원사업 공고 게시글에 첨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사업 신청서 작성 시에는 등록된 단체명과 사업명을 정확히 기재하시고 사업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단체명과 사업명은 향후 선정 시 신청서 및 통장 등 모든 제출 서류와 동일해야 하오니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명은 자원봉사센터 및 비영리 민간단체 정식 등록 단체명으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은 접수 후 변경이 불가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속 시군은 단체가 등록된 소속 시군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 분야는 5개 분야 중 해당하는 영역을 선택하여 주시면 됩니다. 단체 유형 선택 시 시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와 경기도청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중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사업비는 보조금, 자부담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작성하여 주시고 보조금은 한 개 단체당 최대 600만 원, 자부담은 보조금 신청 금액의 2% 이상으로 책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발송 주소는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실 주소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선정되었을 경우 선정 통지서와 사업 추진 안내서 등 우편 발송 예정으로 반드시 수령 가능한 주소와 연락처를 기재하여 주셔야 합니다. 대표자와 실무자의 연락처와 이메일 주소도 빠짐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자는 선정 이후 도센터와 수시로 연락이 가능한 서류 작성 및 지출을 관리하는 실무자명과 연락처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의 1365 아이디도 작성하셔야 합니다. 날짜, 단체명, 직인을 빠짐없이 기입하셔야 합니다. 직인은 필수이니 누락되지 않도록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신청서 작성 관련 유의사항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반드시 등록된 단체명을 기입해야 합니다. 둘째, 단체명은 선정 이후 모든 제출 서류에 일치해야 합니다. 셋째, 단체명과 사업명은 변경 불가하오니 신중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단체명을 임의로 줄여 쓰거나 변경하실 수 없습니다. 단체 자격 확인 시 신청된 단체명으로 진행되며 임의 변경 또는 줄임말 사용 시 미등록 단체로 분류되어 접수 누락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실 때에도 단체명과 사업명이 신청서와 동일한지 확인하시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단체 사업기간은 교부일로부터 단체별 활동 종료일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사업 종료 가능한 일자는 9월 27일입니다. 단 사업 최종 결과 보고서와 모든 정산 서류도 9월 27일까지 제출 완료해야 하는 점은 명시하시고 일정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정산 제출은 마지막 활동 종료일로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단체는 9월 27일까지 제출 완료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9월 1일 마지막 활동일인 단체는 9월 11일까지 정산자료 제출하셔야 하지만 9월 25일 마지막 활동을 마친 단체는 9월 27일까지 제출 완료하셔야 합니다. 정산 제출일 작성 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추천기관은 필수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소외계층 지원사업의 경우 행정복지센터, 시청, 구청, 도청 등 지역사회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관 등 공적기관을 꼭 작성해야 합니다. 단 노인요양시설과 같은 사설기관 혹은 자원봉사단체의 추천은 불가능하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사단체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대상자나 교회 등 종교단체의 대상자 추천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천 대상자는 사업 운영을 통해 수혜받는 대상자를 작성하여야 하며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대상자 분류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모든 내용은 가능한 단체 회원과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위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 추진 계획은 세부 프로그램별 대상자 누적 인원과 자원봉사자 누적 인원, 봉사자의 활동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반찬 나눔 활동의 경우 봉사자 10명이 10회간 활동을 한다면 봉사자 연인원 100명을 적어주시고 대상자 30명 대상으로 10회 진행한 인원 300명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사업 내용은 단체의 자원봉사 활동 내용을 간략하게 작성해 주시고 기대 효과는 단체의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및 대상자의 변화, 영향력 등의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 추진 세부 계획은 세부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각 프로그램별 일시, 장소, 대상자, 봉사자, 활동 내용, 자원봉사자 역할, 인원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되었을 경우 해당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추진 방안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협력기관은 단체 회원 외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거나 대상자 추천을 받거나 장소를 제공해주거나 홍보 등을 도와주는 기관 및 단체를 지칭합니다. 협력기관 및 협력 내용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의 활동을 어떤 홍보 매체로 어떻게 홍보할 계획인지 간략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사용계획 작성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사업 진행비는 세부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필요한 물품 구입 등의 예산을 작성하시고 홍보비는 현수막, 홍보 스티커 제작 등 홍보용 활동에 필요한 품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홍보비는 전체 사업비의 10%만 책정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는 전체 사업비의 30%만 책정할 수 있으며 지급 기준을 반드시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지급 기준은 홈페이지 공고 첨부 자료인 추진 안내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강사비와 공연료는 지급 한도액 이하로 책정은 가능하나 추가하여 책정은 불가능합니다. 강사비 및 공연료는 내부 단체 회원에게는 절대 지급할 수 없습니다. 강사 자격에 따라 강사비 책정이 달라지오니 예상되는 강사 지급 기준에 따라 인건비를 책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비, 간식비는 전체 사업비의 20%까지 책정할 수 있습니다. 1인 기준 식비는 8,000원, 간식비는 3,000원 편성 가능합니다. 식비는 하루 4시간 이상 봉사를 진행한 경우에만 지급 가능합니다. 자부담은 보조금의 2% 이상을 반드시 편성하여야 합니다. 이행보증보험 가입비 15,000원은 필수로 편성하셔야 합니다. 동일 항목 분할 편성은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홍보연수막 제작비 10만원을 보조금 5만원, 자부담 5만원으로 분할하여 예산 편성 불가합니다. 예산 산출 기초를 누락하거나 상세하게 기재하지 못한 경우 예산 삭감하거나 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산출 기초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단체 현황의 경우에도 앞서 작성한 신청서, 사업계획서와 단체명과 대표자명이 동일한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립 목적은 정관 또는 회칙에 기초하여 핵심 내용을 간략하게 작성하시되 자원봉사 관련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단체 연역은 대표되는 연역 위주로 간략하게 작성하시고 최근 3년 주요 활동 내용에는 현재까지 진행해온 봉사활동 실적을 대표활동 위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인력 구성은 10명 이상의 회원수를 작성하여 주시고 작성된 회원수 모두 개인정보 동의서를 작성하셔야 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회원 100명 이상 시 개인정보 동의서 30명 이상 필수입니다. 지원 현황은 전년도 지출액과 금년도 예산액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동의서의 경우 최소 10명 이상 단체 회원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봉사단체 회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 30명 이상의 서명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인건비를 예산에 편성하셨다면 반드시 생년월일을 포함한 전체 회원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B를 받으셔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에는 반드시 단체 회원의 서명 또는 도장을 받으셔야 하며 제출 시 스캔본 또는 사진을 첨부하여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모든 서류가 준비되셨다면 각 지역별 제출처를 확인하여 이메일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내실 때는 다음의 예시처럼 제목과 첨부 파일에 반드시 단체명을 표기하여 단체명 도전 1차 지원사업 신청이라는 제목과 파일명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제출처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공모지원 카테고리를 클릭하신 후 사업 공고 및 안내 게시판에서 2023년 도민이 전하는 1차 지원사업 공고 단체 대상 게시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1차 지원사업 사업 설명회 및 신청서 작성법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및 각 지역 협력 자원봉사센터로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